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또 이런 자리까지 와가지고 이런 오늘 PT를 하게 돼서 영광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저는 그래도 제 소개를 좀 하겠습니다. 수영만 요트 경기장 부산에서 보트 케어를 운영하고 있는 대표고요. 또 저희가 유튜브 채널 디스커버 마린이라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뭐 다음에 한번 들어오셔가지고 한번 보시면 도움되실 게 아주 많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주제는 초보들이 알아야 할 자가 엔진 수리입니다. 근데 이런 부분이 좀 설명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엔진에 대한 수리를 지금 제가 이 30분 안에 이 말로 이런 오신 분들한테 좀 설명하는 게, 근데 좀 간단하게 제 말로도 이해가 할 수 있게 제가 좀 간단하게 좀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그 이야기 중에 혹시 궁금사항이 있거나 이러실 때는 바로바로 질문을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제 소개입니다. 자, 다음. 지금 영상을 보시면 초보자분들, 지금 뭐 여기에 오시는 그 전문가분도 많겠지만 제일 중요한 게 바닷가 나가서 배들이 이런 트러블이 많이 생깁니다. 갑자기 뭐 운항 중에 이런 고장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이 있을 때 초보자분들이 필수적으로 알아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영상 사진을 좀 준비했고요. 그 기초적인 게 뭐겠습니까? 정비하는 거겠죠. 예, 정비를 어떻게 해야 되는 법을 알아야 된다는 말이죠. 제 멘트 중에 이런 멘트가 있을 것 같아요. 수리를 잘하는 것보다 진단을 잘하는 게 중요하다. 좀 이런 멘트가 좀 어떻게 보면 좀 이상한데, 수리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부속이 뭐가 고장 났다, 이런 수리 정비를 뭐 꼼꼼한 조그만 남자분들은 조금만 다룰 줄 알면 누구나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진단을 잘 내는 거, 근데 그 진단에 대한 배에 대한 구조 원리를 좀 알아야 되니까 그런 원리를 제가 설명을 한 두 가지로 제가 이렇게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뭐 고장이란 말이 영문으로 트러블 슈팅이겠죠. 문제를 진단한다. 이 진단만 하면 뭐 실제 뭐 고치는 거는 크게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그 진단을 하기 위해서는 대부분 배들, 뭐 낚시인들이나 이러신 분들이 뭐 기름 넣고 실제 바닷가 나가서 배 운항만 할 줄 알았지, 배 뭐 이런 기본적인 공구 이런 것도 없으신 분들이 대다수 이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뭐 또 이런 거를 챙겨가지고 다니신 분도 많겠지만, 그래서 이런 수리 공구는 필수라고 생각하면 될 겁니다. 자, 그 중에 지금 먼저 이제 엔진하고 전기하고 제가 두 가지를 좀 분류를 좀 했는데, 첫 번째, 엔진이 제가 만약에 낚싯배를 하나를 타고 있다. 근데 내 배 엔진이 어떤 엔진인가, 그 엔진의 구조가 어떤 건가, 이 정도는 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선외기 엔진이겠죠. 작은 보트에 주로 활용하는 이런 선외기 엔진입니다. 그리고 작은 보트지만 작은 보트에 선내기도 이렇게 장착되어 있는 배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 배가 어떤 배인가, 어떤 엔진이 장착이 되어 있는가,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선주분들이 알아야 된단 말이겠죠. 자, 그리고 배에 대해서 이런 배 엔진 구조, 이런 구조에 대한 또 설명이고요. 잠시만요. 지금 30분 안에 배 자가 정비를 제가 이렇게 설명드리기 어려워서 예를 들어 그냥 한 가지 정도만 제가 딱 설명을 했습니다. 자, 배에 대해서 순간적으로 배가 해상에 나가서 탁 고장 나는 건 없습니다. 어떤 사소한 문제에서부터 하나씩 오거든요. 근데 그게 대부분 99%가 바닷가에 나가서 이런 해수 냉각 방식, 이런 부분이 잘못돼 가지고 배에 대해서 이런 손상이 옵니다. 그래서 제일 주력으로 해서 이런 영상을 좀 하나 좀 준비했어요. 근데 이렇게 배를 하시는 분들이 왜 물이 안 나오는가, 왜 엔진이 열이 받았는가, 이런 부분을 몰라요. 이런 원리를 조금 알면 진단을 할 수가 있는데, 수리는 누구나 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 진단을 내기 위해서는 선주님들이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이 원리를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이 레이저, 자, 펴볼게요. 지금 이게 배 허리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 배 밑바닥에서 물이 이렇게 올라옵니다.
그리고 이런 청수 필터를 걸쳐 가지고 이 부분이 우리가 말하는 해수 임펠러라고 보면 되겠죠. 해수 임펠러를 걸쳐 가지고 엔진을 순환해서 마지막 배기까지 간다. 이게 기본적인 원리 구조입니다. 이 방식이 있는데 배를 예를 들어 선주님이 배를 운항 중에 갑자기 엔진 열이 확 받아버렸어요. 그랬을 때 뭐를 봐야 되지? 이런 궁금사항이 있잖아요. 근데 이 기초적인 거 예를 들어 자, 첫 번째 물이 올라오는 부분에서 점검을 한 세 가지로만 딱 점검을 할게요. 막 이것 보고 저것 보고 하는 게 아니고 1, 2, 3번에 그냥 기준을 딱 둡니다. 물이 나온가 안 나온가. 먼저 해수에 있는 물이 여기서 나온가 안 나온가. 이 밸브 부분에 이런 호스나 이런 부분을 딱 빼면 물이 먼저 안 나오면은 만약에 물이 안 나왔다. 그러면 물이 안 나와서 열이 받았다고 생각이 딱 들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 밸브를 여기를 봤는데 물이 나옵니다. 근데 열이 받았어요. 그러면 2차적인 게 어딜까요? 이런 필터가 막히든가 안 그러면 여기 임펠러가 나갔다. 자, 이런 부분을 두 번째 또 점검을 하는 거죠. 이런 과정을 걸쳐 가지고 일이 순환이 된다면 문제가 없을 건데 이런 부분을 좀 모를 수가 있다는 말이죠. 자, 지금 이렇게 설명 중에 해수 냉각 방식, 부동액 해수 냉각 방식이 있습니다. 일반 선외기 엔진들은 이런 해수 냉각 방식으로만 돼 있어요. 근데 선내기 엔진들은 선내기 엔진 중에서도 해수로만 냉각되는 방식도 있고 해수 플러스 부동액 냉각 방식이죠. 그 말이 뭔 말이냐면 자, 이 부분이 지금 이 부분은 엔진입니다. 엔진이고 여기는 그 일명 말하는 라지에타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자, 바닷물이 밑에서 들어와 가지고 이 청수 쿨러라는 데로 이렇게 순환을 하고 있습니다. 순환을 하고 나서 이 마지막 이 순환을 끝내고 나서 이게 배기로 나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엔진 쪽에서는 이런 부동액이 이렇게 또 돌아가지고 이 엔진만 순환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엔진만. 자, 그 말이 정 뭐냐면 이 부동액은 이 안에서 순환을 하면서 이 청수 쿨러 안에서 바닷물하고 같이 만나는 게 아니고 따로따로 내벽 외벽이 따로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해수가 이 부동액을 식혀줍니다. 식혀주고 나서 해수는 배기로 쭉 나가고 그 다음에 이 부동액은 그 안에서 뜨거운 게 들어갔다가 여기에서 식혀서 또 안으로 들어가고 또 뜨거운 게 나가고 이런 반복 운동을 하는 거죠. 이 정도는 선주님들이 그래도 기본적으로 내 배가 엔진이 어떤 구조인가 이 정도는 좀 아셔야지만이 배에 대한 자가 정비를 할 수 있고 자, 예를 들어 뭐 임펠러가 딱 나갔다. 이거 뭐 볼트 한 4개, 어떤 거는 뭐 6개. 이거 하나만 뭐 풀어가지고 갈아 끼우는 거는 어렵지가 않거든요. 근데 진단을 바로바로 낼 수 있는. 그래서 이 원리 구조를 좀 알고 계시면 정말 도움이 된다는 말이죠. 근데 이게 좀 어렵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뭐 배 엔진에 뭐 피스톤, 실린더 뭐 이런 게 나갔다 가면 저 역시도 제가 그거 안 고칩니다. 전문가분들한테 예를 들어 맡기겠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이런 부분보다도 이 기초적인 정비 원리만 알면 큰 문제가 없다는 거죠. 자, 이렇게 또 제가 엔진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게 있지만 제일 해상에서 제일 많이 이루어지는 이런 고장이다 보니까 이걸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린 거고요. 자, 엔진 쪽하고 좀 연관이 다 돼 있어요. 엔진은 전기하고 이렇게 호환이 된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자, 엔진 아까 그 원리를 말씀했지만 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우리가 배들을 보면 이거는 지금 소형 예를 들어서 뭐 20피트, 25피트 이런 작은 소형의 보트에 들어가는 이런 배전판이고 자, 이런 배전판은 피트수가 큰 배들 40피트, 50피트. 근데 이 원리를 알면 점검하기가 정말 쉽습니다. 왜 그러냐면 구조 원리는 똑같거든요. 큰 배락 해가지고 뭐 이런 구조가 틀린 게 아니고 예를 들어 그냥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자, 지금 이런 잠깐만 그림을 하나만 다시 한번 볼게요. 자, 배터리 축전지라고 하죠. 우리가 일명 말하는 배터리에서 이런 셀렉터라는 대로 통해 가지고 이렇게 통해 가지고 이쪽에 보시면 이런 빨간 단자가 보일 거예요. 근데 지금 영상에서는 이게 하나만 보이는데 이거는 플러스, 이쪽은 마이너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큰 배들도 마찬가지로 이런 구조의 원리로 예를 들어서 내가 작은 배가 뭐 전기에 들어가는 이런 뭐 불이라든가 이런 걸 들을 때 뭐 한 5개 정도의 전류를 쓰고 있다. 근데 큰 배들은 방도 많고 뭐 여러 가지 전기를 쓰는 게 많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서 이렇게 분류돼서 하나씩만 더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이 구조 원리만 조금만 아시면 정말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뭐 이렇게 작은 걸 보다가 이 큰 걸 보면 전선 가닥이 너무 많다 보니까 좀 이해하기 좀 어려우신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이런 부분의 영상을 오늘 이렇게 좀 어떻게 한꺼번에 제가 딱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원리, 이 원리에 대한 부분을 좀 여러 가지 좀 뭐 네이버 채널이나 요즘에 이런 데 보면 선박에 관련되어 있는 뭐 배선도 뭐 엔진에 대한 이런 부분을 조금씩만 이렇게 조금만 공부만 하시면 좀 쉽게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백으로 다시 한번 보자. 자, 죄송합니다. 또 뒤로 한 바퀴 다시 돌아갈게요. 엔진에 대한 전기보다도 엔진 쪽을 좀 간단하게 좀 마지막으로 좀 설명을 조금만 더 드릴게요. 자, 이 엔진에서 선 4개 엔진이 2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 방식은 해수하고 부동액하고 같이 순환되는 방식이고, 이 가솔린 엔진 중에서도 2가지로 동시에 다 되는 것도 있겠지만 대부분 이런 방식은 해수 하나로만 순환이 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좀 아셔야 된다는 말이죠. 근데 이런 거를 모를 때는 이런 좀 전문가분들이나 저희 뭐 예를 들어 저희 같은 경우 디스커버니 채널에 사진 한 장만 찍어가지고 이런 저희 엔진 방식이 어떤 거냐 이런 걸 좀 물어보시면 좀 쉽게 좀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 구조를 좀 알아야지만이 좀 쉽게 좀 자가 수리를 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타이밍 벨트 보이시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하나씩 제가 좀 설명하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벨트 하나의 구조에 이런 벨트가 만약에 운항 중에 끊어졌다 그러면은 모든 시스템이 다 마비가 되어 버립니다. 이 안에서 이 제너레이터에서 전류 그리고 부동액을 순환시켜주는 펌프 이런 부분이 이 벨트 하나의 손상으로 모든 게 다 망가진다는 말이죠.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선주님들이 이런 점검도 중요하지만 이 기초적인 것만 알면 된다는 말이에요. 너무 어려운 것까지는 알 필요는 없고 이런 타이밍 벨트라든가 해수 임페일러 그리고 기본적인 공구 이런 거를 배에다가 좀 비치를 좀 해놓고 기본 점검할 수 있는 이런 좀 지식이 있었으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자, 시간이 30분 내에 어떻게 보면 오늘 설명하면서 좀 너무 길 거라고 생각하고 어떻게 보면 짧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좀 어렵습니다. 뭐 궁금 사항이 정말로 배에 관심이 있고 내 배가 뭐 이런 좀 문제가 있는데 좀 궁금 사항이 있다든가 이런 부분을 저한테 바로바로 또 질문해 주시면 제가 답변을 좀 드릴게요. 또 이런 자리에 서가지고 이런 설명을 하려니까 좀 많이 쑥스럽고 좀 어렵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제가 영상으로 해가지고 오늘 이렇게 나와서 좀 설명드리기에 좀 기술적인 부분은 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언제든 저희 그 디스커버 마린 채널이라든가 아니면 저희 뭐 유튜브가 아닌 네이버에서 배를 선박을 전문적으로 이렇게 수리하는 업체들이 엄청 많거든요. 그런데 뭐 전화를 해가지고 이런 자문을 구하시면 쉽게 이렇게 정비를 좀 할 수 있는 부분을 좀 알려드릴 겁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시간이 좀 지나야 됩니다. 그거를 뭐 하루 만에 이런 모든 엔진에 대한 정비에 대한 이런 기술을 하루 만에 배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배를 샀을 때부터 좀 자기가 좀 시간 투자. 예를 들어 뭐 자동차는 정말로 자기 차량이다 보니까 깨끗하게 관리를 하는데 레저를 하시는 분들을 제가 보편적으로 볼 때 배는 정말로 관리를 안 하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배도 자기 그 소중한 자동차처럼 좀 관리를 좀 아까 처음에 오셔가지고 요 설명하셨던 그 강사님처럼 정말로 배 운항 중에 끝나고 나서 배 엔진룸도 한번 열어보고 아까 말씀 정말 좋더라고요. 엔진룸 안에 엔진 오일이라든가 이런 게 있는가 없는가 항상 청결하게. 왜 그러냐면 엔진룸 안이 지저분하다 보면 만약에 오일이 셉니다. 엔진룸에서 오일이 어디가 새고 있어요. 근데 엔진룸 바닥이 전체적으로 다 오일입니다. 그러면 이 오일이 어디서 새는가 확인이 안 되잖아요. 근데 엔진룸을 항상 깨끗하게 청소를 해놓으면 운항을 한번 나갔다 오면 어느 부분에 오일이 한 방울 두 방울 맺히는 게 보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부분을 찾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너무 막 지저분하게 이쪽도 오일이고 저쪽도 오일이면 점검을 하기 쉽지 않다는 말이죠. 예를 들어 자동차 같은 경우면 그 본네트 안에 엔진에 너무 빡빡하게 들어가 있다 보니까 뭐 점검이나 이런 게 좀 유용하지 않지만 선박들은 그래도 이 공간이 좀 확보가 돼 있다 보니까 주변 정리만 좀 깨끗하게 이렇게 좀 해놓으면 그런 진단을 바로바로 낼 수 있다는 말이죠. 그런 부분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궁금한 사항 이렇게 오셔가지고 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이 있으십니까? 뭐 이거 배 엔진 전기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그 포괄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오늘 강의를 하면서 제가 뭐 100% 기술자다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저를 봤을 때 그래도 한 90% 정도는 알고 있다. 근데 저도 왜 그래도 제가 100% 수리를 하는 게 뭐냐면 저도 이 일을 뭐 올해는 아니지만 한 20년 이상 하다 보니까 제 주변에 전기 전문가, 엔진 전문가 나름대로 또 이런 최고의 전문가 분야분들이 계셔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고장이 있는 물건이 있어도 제가 다 수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초보자분들이 오셨을 때는 저는 이게 직업입니다. 수리를 하고 정비하고 관리하는 게 직업이지만 레저 하시는 분들은 수리 정비가 직업이 아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기본적인 점검 요 정도만 알 수 있게 자동차로 말하면 뭐 타이어 펑크 났을 때 타이어 하나 뭐 스페어 타이어 교체할 정도 뭐 오일 하나 갈 수 있을 정도의 요 정도만 알고 있어도 실제 바닷가 해상에 나갔을 때 문제가 생겼을 때 안전에 사고에 대한 예방을 할 수 있다는 말이죠. 자, 자동차는 가다가 고장이 납니다. 전화 한 통하면 보험에서 옵니다. 바닷가는 그게 아니거든요. 제가 먼 바다를 나갔을 때 갑자기 엔진에 대해서 그냥 임펠러 하나가 딱 고장이 났어요. 그랬을 때는 뭐 보험회사, 뭐 해경, 예를 들어 뭐 통신망이라 이런 것도 안 됐을 때는 선장님 혼자의 마인드로 그 해결책을 다 풀어가지고 나와야 됩니다. 이 정말로 즐거운 레저 생활을 하려면 선장님들이 기름만 넣고 운전만 할 줄 안다고 해서 선장님이 아니고 기초적인 정비 요 정도는 할 줄 알아야 된단 말이죠. 저는 정말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아까 전에 영상에서 보여드렸다시피 기본적인 공구 그리고 배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타이밍 벨트 하나 정도 그리고 해수 임페일러 하나 정도 배에서 기본적으로 소모 쪽으로 자주 나가는 거 있잖아요. 이 정도는 배에다가 배치를 좀 해놓으시는 게 좋다는 말이죠. 뭐 엔진의 피스톤이 어쩌고 막 뭐가 이런 것만 점검을 잘하면 실제 바닷가에 나가서 큰 문제는 없습니다. 좀 이해가 좀 가셨나 모르겠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런 사고, 이런 기초적인 이런 점검이 안 돼가지고 해상에서 실제 인사사고나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생겨요. 그래서 이 정도는 좀 숙지하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짧은 시간 내에 이런 설명이 제가 좀 어렵겠지만 저희 그 디스커말의 채널로 언제든 이 댓글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정말로 성심성의껏 사소한 거 상관없이 저희가 설명을 좀 드릴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또 시간이 된다면 저희는 부산이다 보니까 부산 근교에서는 저희가 뭐 비용을 떠나서 충분하게 저희가 뭐 출장까지도 나가서 이런 거에 대한 교육도 좀 해드릴 겁니다. 언제든 필요하실 때 저희 디스코 마린 채널 좀 보시고 저희 꼭 채널만 제가 홍보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네이버 창에 들어가면 모든 관련되어 있는 게 다 있습니다. 뭐 엔진 수리 전문 업체, 전기 전문 업체, 뭐 FRP 업체, 배에 관련되어 있는 거 뭐 GPS, 프로탑, 레이더, 해상에 관련되어 있는 이런 게 다 있거든요. 근데 그게 한꺼번에 찾기가 힘들다. 그러면 저희 디스코만의 채널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그 전문가 분들까지 다 찾아드립니다. 자, 오늘 영상 이게 좀 도움이 되셨나 모르겠습니다. 네, 시간이 어떻게 됐나요? 네, 자 30분간인데 뭐 또 뭐 궁금하신 점 있으십니까? 네. 뭐 특별하게 없으면 이 정도로 오늘 저희 디스코마리 영상하고 네네네 선생님 말씀하십시오. 아 잠시만요. 아 세배가 좋은가 중고배가 좋은가? 그 두 말을 꼽죠. 세배가 당연히 좋겠죠. 자 근데 당연히 세배가 좋겠지만 솔직히 세배라는 게 금액이 비싸잖아요. 근데 중고배가 그래서 기본적인 진단 점검을 할 수 있는 선장님의 테크닉이 되면 중고배를 사도 괜찮은 배를 살 수 있다는 말이죠. 세배요? 아무것도 모른다고 해서 세배를 산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중고배를 사신다고 하면 혼자서 막 사는 게 아니고 배에 대한 지식이 좀 있는 전문가분들을 같이 동승해가지고 중고배를 구입하셔도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 디스커버리 채널에서 그걸 하고 있습니다. 배 상태가 중고배가 이 정도 상태가 괜찮은가 안 괜찮은가 전체적인 걸 진단을 해주죠. 근데 대부분 어느 지역마다 그 배를 수리하시는 정비하시는 분들은 배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알고 있거든요. 중고배여도 이 정도면 A급이다, B급이다, C급이다. 제가 이런 설명을 많이 합니다. 배가 좋은 배, 나쁜 배 이 두 가지에 배가 나쁘거든요. 배가 별로 안 좋습니다. C급인데 가격이 너무 쌉니다. 그러면 좋은 배겠죠. 뭐 조금만 수리하고 비용을 좀 들어가면 정말 좋겠죠. 근데 배가 정말로 좋아요. 근데 가격이 너무 비쌉니다. 그건 또 좋은 배가 아니겠죠. 이런 좀 장단점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좀 말이 좀 답변이 됐습니까, 선생님? 네네네. 자, 또 궁금하신 점 있으십니까? 참 이 정비에 대한 이 설명을 제가 오늘 영상에서 실제 뭐 엔진을 갖다 놓고 하나씩 좀 조목조목 좀 설명을 드리면 쉽겠지만 이 엔진이라는 게 이게 간단한 게 한 가지에서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워낙 많은 구조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까지는 다 아실 필요는 없겠지만 예를 들어 1에서 10이다. 1에서 2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된다는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처럼 뭐 벨트라든가 뭐 이 방식이 돌아가는 이런 냉각 방식 그리고 뭐 이 부분이 뭐 배기 쪽이 어떤 부분인가 이런 부분을 뭐 예를 들어 온도 방식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배기 쪽에서도 뭐 물이 셀 수도 있고 근데 그런 거를 제가 다 조목조목 설명하기에는 너무나 길다 보니까 이게 엔진에 대한 구조 자 큰 배나 작은 배나 구조는 똑같습니다. 작은 배든 큰 배든 원리 구조는 똑같아요. 우리 자동차도 마찬가지로 소형 자동차, 화물차, 뭐 버스, 트레일러 핸들 달려있고 바퀴 달려있잖아요. 배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조는 다 똑같습니다. 거기에 부피가 크다 보니까 뭐가 하나씩 더 추가만 되는 거지 구동되는 원리는 똑같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근데 그런 부분을 큰 배락해서 뭐 큰 구조락 해서 겁내하실 필요 없고 작은 구조의 원리를 알면 큰 것도 쉽게 찾을 수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뭐 수리를 잘하고 잘 고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거에 대한 원리를 알면 진단을 쉽게 내릴 수 있다는 말이죠. 좀 설명이 됐습니까, 선생님? 네. 자, 이상 저희 보트케어를 운영하고 있고 디스커마린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제 닉네임은 오바마 선장이라고 합니다. 자, 언제든 제가 친절하게 답변해드리고 할 테니까 네, 많이 이렇게 들어오셔가지고 구독 좀 해주시고요. 네. 그리고 오늘 보트쇼에 오셨는데 저번에 그 서울 경기 국제 보트쇼에서도 이렇게 좀 강의 설명을 했는데 그때보다는 오늘 제가 조금 더 편한 것 같습니다. 네, 그때는 관객분이 한 분 계셨거든요. 근데 오늘은 그래도 좀 많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여기서 마칠게요. 네.